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31 초보 신랑입니다. 여러분, 집을 알아볼 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을 구할 적에 조금 더 꼼꼼히 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지쳤고 또 많이 혼란스럽네요. 저희 부부는 지난 11월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는 혼인신고만 올렸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만큼 꿋꿋이 열심히 보란듯이 남들에게 지지 않게 잘 살자 하여 3년 전 동거를 시작해서 작년 혼인신고를 올리고 저도 취업에 성공하고 조금 모아서 드디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8층, 남양, 15평,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대형마트도 걸어서 10분 이내입니다. 전형적인 아파트촌이죠. 공원도 가까웠고요. 거실, 작은 방, 화장실, 조그만한 부엌, 베란다까지. 원룸에 비해 둘이 생활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살짝 낮았다는 점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낮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 근처 아파트에 비하면 이 정도 가격도 나올 수는 있겠구나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게 가장 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전에 살았으니 문제점이나 뭐 수리할 거 있다면 얘기도 잘 통할 거라 생각했었죠. 아무튼 바쁘게 이사를 준비하며 드디어 아파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나갔죠. 처음 일주일간은 전 주인이 쓰던 흔적들을 지우고 문풍지를 다시 붙이거나 창고 청소를 하거나 하는 등 바쁘게 보냈습니다.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 아내의 친구들을 집들이 겸 초대했습니다. 저희는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아내의 친구들을 거실에서 재웠죠. 이불과 베개를 주며 이야기하다 자 라고 아내는 말하고 저와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처럼 아내와 저는 잠이 들었죠. 근데 사단은 새벽이 지나고 나서 벌어졌습니다. 아마 3시에서 4시쯤 사이로 기억합니다. 근데 친구들 넷이 아내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얼른 나가봤더니 글쎄 친구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집에 가봐야 하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대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저도 일단 거실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친구들은 그날 밤 친구 넷 중 셋은 비슷한 류의 꿈을 꿨답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우선 친구 1은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데 뭔가가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길래 밑을 봤더니 글쎄 사람이 떨어졌다는 꿈이었던 겁니다. 친구 2는 자꾸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꿈이었답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두들겨서 문을 열어줬더니 아무도 없었답니다. 친구 3은 다들 자고 있는데 자신만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는 꿈이었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서 베란다를 보니 글쎄 뭔가가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친구 4는 아주 잘 잤다네요.
확실히 꿈 내용이 미신을 잘 믿지 않는 제가 들어도 재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서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일단 아내의 친구들한테 자리가 불편하니 꿈을 잘 못 꾼 것 같다고, 이제 새벽 4시니 정 불편하면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먹고 제가 하나하나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쉽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하다가 아침밥 좀 먹다가 다시 얘기하니 7시가 넘더군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아내의 친구분들을 다 데려다 주고 나서야 집들이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저한테 이 집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무서운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우선 피하고 보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아내한테 있긴 뭐가 있어 라고 하곤 그럼 내가 거실에서 한번 자볼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친구 1과 2, 3이 꾼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죠. 물론 아내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긁어부스럼일 테니까. 저는 별다른 꿈 없었어, 잘만 잤다 하면서도 속으로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주말 청소를 하던 도중 베란다 맨 밑쪽 난간에서 한 장, 창고 보일러실에 보일러실 뒷면에서 한 장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한테 바로 들켰고요. 아내와 저는 재수없어 하면서 부적을 떼었고 혹시나 하여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내와 저는 작은 방에서도 그 꿈을 꾸게 되었죠. 단편, 짧게 그런 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대체로 아내와 제가 꾼 꿈의 내용은 어두운 밤, 베란다 혹은 거실에 혼자 있다. 밖엔 아파트 불빛이 보여서 으스스한 느낌이 아니다. 다만 얼마 안 가 무언가 위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거나 혹은 문 밖을 누가 자꾸 두들긴다는 것. 정말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싫어지더군요. 아내 역시도 집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부적을 발견했다고 하고 떼어버렸다고만 말했습니다. 꿈의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집주인은 그 부적 떼어버리고 나선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적이냐 라고 묻자 집주인이 쉽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기분이 나빠진 전 집 계약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통화 다 녹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가서 얘기해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다음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집주인은 이것저것 빵과 비싸 보이는 쿠키를 사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이 집주인이 여기 살기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살 같은 건 아니고 사고사라고 합니다.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베란다에 달린 안테나를 좀 손보다가 어떻게 됐는지 무게 중심을 못 잡고 베란다 밖으로 넘어가서 그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집이 비었고 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꿈을 계속 꿨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런 걸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서 집주인은 무당을 찾게 되었는데 무당이 부적 붙여놓고 2년만 살면 돼. 2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야 라고 했다네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와서 살게 된 것이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다면
애초에 집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부적을 붙이고 굳히든 뭐든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놀란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결국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집 알아보실 때 베란다나 보일러 창고를 잘 봐보세요. 혹시 부적이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요.